보이스 플러스. 그림 좋아하세요? 요즘 유명한 전시회는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줄을 오래 서서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그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해요. 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 저도 그림을 그려서 올리곤 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좋아서 미대를 가야 하나 그런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진로를 택하지는 못했죠. 제가 학교를 다녔던 90년대까지만 해도 서점에 가면 지금처럼 컬러 도판이 들어간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에 출판되지 않았던 그림 책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정식 출판되지 않았던 책들을 해외 서적 코너 같은 데서 사서 그림만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해외 출장을 다녀오시는 분들께 부탁해서 도록을 입수하기도 했고요. 또 도서관에 가서 두꺼운 그림책들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림과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삶이 좀 더 풍성해졌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시겠지만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나 그림을 보러 다니는 일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 또 사치스러운 일로 느껴지더라고요. 또 어느 순간부터는 미술책이 유행처럼 쏟아지면서 어떤 특정한 작가라던가 그 작가의 그림이 유행하는 식으로 트렌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작가와 저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제가 무척 아끼던 작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가의 그림을 보고 좋아하는 일이 그냥 남들처럼 유행처럼 작품을 소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림책과 조금 멀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만난 거예요. 올 한 해가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영감을 준 올해의 책을 꼽게 된다면 아마도 5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늘어놓은 책들이 참 많아요. 해외 미술관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본 경험이라던가 고전 명화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책들,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책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또 그림에 대한 감상을 적어둔 책들도 참 많지만 이 책을 읽으면 그보다 더 깊고 충만한 울림을 줍니다. 바로 그림의 눈빛이라는 책이에요. 책을 쓴 김수정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일은 자기 탐구의 시간이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자연스레 본질을 찾아간다라고 본문에 적었습니다. 저는 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글을 쓰는 일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자기 탐구의 시간이고 글을 쓰는 사람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처럼 자연스레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만이 매력적인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도 그림 그리기도 결국 자신의 본질을 내비치는 일이잖아요. 이 책이 이렇게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책을 쓴 김수정 작가의 시선이 정말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수정 작가는 어쩌면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림의 눈빛을 읽어내고 화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심연을 두드리는지, 이 작가는 참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수정 작가는 일상을 살아내는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데요. 그 생활 속에서 특별한 그림을 떠올리고 그 그림에 자신의 이야기를 얹어내는 솜씨가 대단해요. 그림과 글을 조화롭게 엮어내는 재능이 정말 부러웠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린 화가에게 공감하고 그림 속의 인물에게 눈을 마주치고 그 눈빛 속에서 내 자신을 반추하는 시간이 무척이나 평온하고 근사합니다.
이 책을 읽은 지는 좀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사랑에 빠진 나머지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 한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심지어 그림이 많이 들어간 책이잖아요. 이 책 속에는 모든 그림이 컬러로 인쇄되어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그림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면 참 좋았겠지만, 그림의 저작권이나 편집 저작권을 생각하면 본문을 그렇게 소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책은 직접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림을 보고 글을 읽을 때 그 감동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수정 작가의 소개와 함께 책 표지에 대해서 설명해둔 작가의 말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표지에 보면 마리 로랑생의 키스라는 그림 중에 일부가 보이는데요. 그림의 눈빛이라는 책의 제목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 작가의 말, 프롤로그를 읽어드리면 이 부분만으로도 이 책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두근두근 이 그림과 눈을 마주치러 가볼게요. 그림의 눈빛, 일상을 두드리는 다정한 시선. 김수정 지음, 아트북스. 김수정. 생애 첫 기억은 그림 그리기, 그 다음은 책 읽기였다. 이후 책과 그림에 매달린 채 살아왔다. 12살 때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를 처음 팔았고, 17살 때 학년 대표로 미술 전시회에 인사말을 썼다. 20살에는 화보용 연필 세밀화를, 23살에는 쇼핑센터 마켓 간판을 그렸다. 근근히 그림을 그리고 가르치는 일로 먹고 산다.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 그림 곁으로 돌아오게 된다. 비극적 경험이야말로 예술의 원천이라는 마크 로스코의 말과 삶은 그 모든 비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루이 알투세르의 고백을 늘 마음에 새긴다. 봄은 분홍과 연두, 여름은 파랑, 가을은 갈색빛, 겨울은 투명의 계절이라고 믿는다. 선화예고 서양화과와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을 공부했으며 고양예고 시각미술과에 오래 출강했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르네상스 인간형 미술교육에 힘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 그림은 마음에 남아가 있다. 책을 내며 그 그림, 그 눈빛. 그림을 가르쳐 밥 먹고 산 지 이제 20년쯤 됩니다. 이쯤 일하고 보니 배우는 데는 재능이 있는 듯한데 가르치는 데는 영 재주가 없나 의심이 들곤 합니다. 수업 시간이 자유자재로 흘러야 할 텐데 막막하기는 예전과 변함없습니다. 그림은 생각만큼 쉬이 늘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데는 강한 인내심과 넉넉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 연습부터 시작해 형태 잡는 법, 톤 쌓는 법, 물 조절하는 법, 붓질하는 법을 손에 익히는 과정이 지난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배우는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는 모습이 신기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버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마다 꼭 그리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참 자주 듣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요 라고요. 오래 지켜봐왔지만 아이나 어른이나 그림을 배워야 하는 이들의 열망은 대개 한 곳에 모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서 말이죠. 그들은 연필을 꼭 쥐고 긴장한 채 연인이거나 부모이거나 혹은 친구인 누군가를 그림 안에 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데는 단언컨대 눈, 그리고 눈빛입니다. 그 사람을 마주 보듯이 검은 눈빛을 표현하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합니다. 2018년 겨울날 한국으로 찾아온 핑크레이디 마리 로랑생의 전시장에 갔습니다.
형태도 색채도 그야말로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림. 아름다움의 처음과 끝이 무엇인지 알리는 그림.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체인지 외치는 그림 사이에서 발길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마리 로랑생을 설명할 때 흔히 고운 색채의 독특함을 제일 먼저 말합니다. 로랑생 그림의 정수는 개성 있는 파스텔 톤이라고요. 분홍, 연보라, 연파랑, 맑은 회색이 돋보인다고요. 곡선을 사용해 둥글게 단순화된 형태와 뽀얀 안개 같은 신비로운 회백색은 화가의 초기 그림에서부터 두드러집니다.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색채는 맑고 강렬해지며 형태는 더욱 몽글몽글해지지요. 누군가는 로랑생의 그림이 예쁘기만 한 여성향의 그림이라고 폄하하지만 로랑생의 그림 앞에 서본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을 덧붙여야 합니다. 마리 로랑생은 여성의 강한 자아를 표현한 작가라고, 그녀의 색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검정이라고, 그 중에서도 한없이 깊디 깊은 검은 눈동자의 표현이라고요. 언제나 곁에서 바람막이가 되어준 그 사람 눈빛 같은 그림들이라는 어느 미술책에 달린 글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그림에 눈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정물화나 풍경화에서도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미지 하나 없이 점, 선, 면, 색채만 있는 추상화에서도 형형한 그림의 눈빛을 읽습니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로랑생의 여인들에게서는 어땠겠어요? 자신감 있는 몸짓에 부드러운 얼굴에 바둑알 같은 눈빛에 시선이 가고 그저 바라보다가 이내 그림과 오래오래 마주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책 그림의 눈빛은 시선, 바라보다, 마주침 등을 키워드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책에서 일상의 그림 같은 순간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생활의 잔잔함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길어올리고 싶었습니다. 제게 글쓰기는 이 마음의 부산물일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 벅참을 어디에라도 전하고 싶어 저는 그림을 고르고 한 줄 한 줄 글을 다듬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시선은 사람과 사람들이 엮어가는 생활에 오래 머뭅니다. 넉넉하지 않은 삶을 묵묵히 견디는 사람의 아름다움에 저는 감동합니다. 탁월한 지식도 사회적 지위도 가져본 적 없는 그의 고백이 위로가 됩니다. 계속해서 덧나는 자기 상처를 꾸준히 핥아온 사람의 위엄은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그는 생을 감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를 살게 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으로 살겠노라 결심하게 됩니다.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역시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봅니다. 넋을 놓고 그를 바라보았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 그는 나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 마주침은 아름답고 귀하며 고마울 뿐입니다. 한편 일상의 소소한 일도 마음을 울립니다. 빈틈없이 규칙적인 생활 가운데 빨리 뛰는 심장 박동을 느낄 때 기쁘고 비루한 삶을 단정하게 만드는 순간이 제게 자부심을 줍니다. 향이 좋은 핸드크림에 카페인 짜릿한 커피 한 잔에 생기를 얻습니다. 짧은 점심시간에 잠시 햇살을 받을 때 감격합니다. 김치볶음밥 위에 달걀 프라이를 얹을 때 생기가 돌고 윤기 가득한 노른자를 터뜨릴 때 군침이 돕니다. 퇴근 종이 울리자마자 도망치듯 일어설 때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듯 가뿐해집니다. 월급날 보너스로 치킨을 사들고 귀가할 때 따뜻해집니다. 사람과 생활을 빛내는 건 이런 사소한 순간입니다. 마리 로랑생의 그림을 다시 펼쳐봅니다. 부드러운 파스텔 색채 가운데 가부키 화장처럼 흰 얼굴과
옅은 분홍 입술, 바둑알처럼 크고 진한 눈동자에는 한 점의 빛도 없습니다. 반질반질한 검정과 깊디 깊은 그림자가 드리울 뿐입니다. 마치 검은 유리처럼 저는 로랑생의 여자를 마주보고 눈을 맞춥니다. 눈빛이 참 깊습니다. 한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커다란 동그라미 위에 가닿는 것은 제 납작한 얼굴, 또 거기 단단하게 박힌 두 개의 동그라미입니다. 플라톤은 알키비아데스에서 눈과 눈을 마주보게 될 때 동공이 거울처럼 상대를 비추는 모습을 눈부처라고 했습니다. 이때 눈과 눈은 반대편의 눈동자 안에서 진짜 자신을 파악할 수 있고 눈동자가 눈의 핵심이며 본질이듯이 눈을 통해 파악하는 지혜가 인간 영혼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랑생의 여인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누구라도 이 검은 눈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로랑생의 여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비추어 영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가의 그림을 꿰뚫는 핵심은 여성이 가진 외면과 내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 절정이 자아를 품은 바둑알 같은 눈동자에서 드러납니다. 홀로 있는 여자도, 둘이 선 여자도, 셋이 어울리는 여자도 모두 자기 눈빛을 감추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내 눈을 마주할 사람에게만 보여줍니다. 나와 같은 눈높이를 가진 사람만을 마주봅니다. 그것이 로랑생의 그림 앞에서 바들바들 긴장한 이유였지요. 나는 아름답고 꼿꼿한 당신에게 걸맞은 사람인가요? 나는 당신이 마주보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몇 번이고 물어야만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이끌리듯 다가서고 이내 시간은 멈춰섭니다. 바둑알 같은 상대의 검은 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행운입니다. 세상에 그럴 기회는 의외로 자주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은 사람과 부대낄 수밖에 없고 결국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사람처럼 싫은 게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냉정한 그들도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한두 명은 꼭 사랑하고 있더랍니다. 내 그대 그리운 눈 부처되리. 그대 눈동자 푸른 하늘가 잎새들 지고 산새들 잠든 그대 눈동자 눈길 밖으로 내 그대 일평생 눈 부처되리. 그대는 이 세상 그 누구의 곁에도 있지 못하고 오늘도 마음의 길을 걸으며 슬퍼하노니 그대 눈동자 어두운 골목 바람이 불고 저녁별 뜰 때 내 그대 일평생 눈 부처되리. 정호승의 눈부처. 곤고한 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내고 바라보고 사랑하세요. 다정하게 다가서세요. 언제든 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친구건 연인이건 가족이건 상대의 검은 눈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고 나의 눈에 그의 영혼을 비추어 줄 기회를 잡도록 호시탐탐 정성스레 사람과 사랑을 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제가 오랜 시간 정성으로 고른 그림들 중 몇몇이 꼭 그분과 닮은 눈빛을 하고 있기를. 어느덧 그림 그리는 일보다 글 쓰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신 아트북스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림을 마음껏 사랑하도록 굽이굽이 기회를 열어주신 부모님, 책의 세계에서 함께 울고 웃는 존경하는 스승님과 반짝이는 친구들, 그간 저에게 찾아와 주신 그림과 책의 모든 작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아토포스, 당신들 덕분에 저는 이렇게 따뜻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초여름, 김수정 손 모아 올립니다.
짧은 앞덜머리만 읽어드렸는데도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느낌이죠. 일상을 두드리는 다정한 시선. 김수정 작가의 그림의 눈빛 소개해드렸어요. 오늘도 책을 통해 다정하고 따뜻한 시선을 서로 교환하면서 사랑을 담뿍 느끼는 그런 날 되시길 바라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